자, 페이지 43쪽 미리 보는 학력평가. 자, 첫 번째 유형은 치환을 해서 복잡한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수계산에 응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여기 4번 문제는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일단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A, B, C 구하고 더하시오. 문제 구조는 간단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일단 이렇게 되는데 2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 치환하는 문제였네, 그치? 이렇게 되고 A-3.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하면 이렇게 -3 이렇게 되더라. 이때 BC는 상수항이니까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누가 5고 누가 -3인지는 관계없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더하기 5 -3에서 정답은 1. 이렇게 답이 4번 이렇게 되죠. 자, 다음 2번의 유사 문제. 자, 주어진 식이 이렇게 있을 때 4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때 두 개 공통으로 묶어보면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x제곱이 공통인수라면 y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y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y로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이때 y제곱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고 x제곱 빼기 1 y제곱 빼기 1. 자, 그래서 각각 합차로 되죠. 자, 그래서 a, b, c, d의 전부 제곱의 합은 전부 4죠. 4 1 제곱이니까, 그지? 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다음에 3번 넘으면, 자, 1이 아닌 두 자연수, 자연수라는 조건이 항상 중요해. 그리고 b가 크다, 이렇게 됐지? 자, 이때 이렇게 되더라. 즉 소인수분해 또는 인수분해처럼 되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11을 뭐라고 할까? 그냥 11 그냥 쓸까? 합차되지. 11제곱 더하기 6의 제곱 11제곱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지? 한 번 더 되죠. 11제곱 더하기 6의 제곱 11 더하기 6 11 빼기 6 이렇게 인수분해 되더라. 이때 자, 요거는 121 더하기 36이니까 157 곱하기 17 곱하기 5 전부 소수네, 그지? 자, 그래서 뭐 A가 5고 B가 17이다. 쉽네, 그지? 정답이 더하면 22. 이렇게 답이 2번. 자, 다음 4번 문제. 자,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일단 볼까요? 300 빼기 5 300 더하기 1 더하기 9는 n제곱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다. 즉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완전제곱식이면 자, 300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300을 a라고 할까? 300을 a라고 하면 a 빼기 5 a 더하기 1 더하기 9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더하기 9. 어우야, 그지? 오우야, 이렇게 되지? 완전제곱식 돼버리네, 그지? 그래서 a는 다시 어떻게 300으로 다시 치환을 해주면 300 빼기 2의 제곱이니까 298이었다, 그지? 그래서 n은 298. 까다롭다 생각했는데 푸니까 아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4번까지 풀이 완료했고요. 자, 다음 2차 방정식 파트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는 과제로 나갈 부분인데 여기서 크게 사용되는 개념
2차 방식 개념 체크만 좀 하시고, 자, 어떤 개념을 쓸 것인가, 어떤 유형이 나오는가는 자, 스텝 1 문제를 그냥 대강 훑어보고 판단해 볼게요.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개수 a가 0이 아닌 어떤 2차식이 0이다 라고 표현된 것, 그지? 이렇게 되는 거, 요걸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자, 이때 이걸 푸는 방법은 첫 번째, 고등 과정에서 배운 방법을 제외하고 생각할게요. 일단은 인수분해, 그지?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 이 친구를 x의 개수가 정수나 유리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자, 두 수의 곱이 0이다 라고 하면 a 또는 b가 0이다. 그래서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이거를 두 수뿐만이 아니고 두 다항식 또는 두 문자, 두 다항식으로 확장을 하면 x 더하기 a, x 더하기 b는 0이다. 고까지 확장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이때 두 다항식 x 더하기 a 또는 x 더하기 b가 0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지. 표현해 주면 자, x는 마이너스 a 또는 x는 마이너스 b라고 쓰는 것. 즉, 이 방법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적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다. 어떤 두 다항식의 곱이 0이다 라는 걸 보여서 그 각각의 1차식이 0이다. 1차 방정식, 각각의 1차 방정식의 해를 적는 거지. 그지? 그죠? 그 다음 방법이 뭐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되겠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방법. 자, 예를 들면 자, 꺼내보시고 한번 적어볼까? 한 김에.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면 자, 여기서 양변에 상수항을 일단 이항하고요. 자, 다음 양변에 2차 함계수 a로 나누고요. 이렇게 되고, 자, 이때 자, 제곱근 성질 이용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상수항은 왜 필요 없느냐? 어차피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2차 항과 1차 항과 그리고 새로운 상수가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누굴 더한다? 1차 항계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것. 그러면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a분의 b 제곱이 되고, 그지? 그리고 우변은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통분이 되겠죠? 자, 이때 양변의 제곱근을 구하면, 즉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2차 방정식은 특이한 과정이 하나 들어가지. 일반적으로는 더하고 빼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제곱근을 구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연산 과정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곱근을 구한다. 양변에.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a분의 b, 이 친구는 2a분의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 상수항을 이항하면, 그지? 통분이 돼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 과정을 그대로 생략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제곱근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고, 요거를 한 번에 정리해서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근의 공식이라고 부르더라. 그지? 그죠? 근의 공식이라고 부르더라.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그럼 개수가 짝수일 때는 굳이 증명을 할 필요가 있으려나? 하자. 자, 두 번째, 개수가 짝수일 때는 누구? x 개수가 짝수일 때. 이때는 x 개수를 2로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즉 2의 배수꼴로 보고, 그지? 는 0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짝수라면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2b-x는 마이너스 c, 똑같이 a로 나눠서 양변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더하는 거지. 누구? 2로 나누는 거니까 a분의 b 프라임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 그지? 이렇게. 그 다음 인수분해 하고요.
그리고 통분하고요.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고, 제곱근을 구한다. x 더하기 a분의 b는 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상수항 이항하면 끝났지.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구나, 그지?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차이점은 나중에 어차피 여기 짝수인 경우에는 약분하는 과정이 들어가니까 귀찮죠,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하면 좋겠더라. 개수가 짝수일 때, 그지? 둘 다 외워주면 편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요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이 다음에 파생되는 과정은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지? 자, 두 근을 가지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좌변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곱셈공식에 따라서. 그러면 이 친구가 주어진 어떤 2차 방식 일반형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과 같은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때 이 친구를 개수 1로 만들어주면 똑같이, 물론 이 친구하고, 그럼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군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 즉 곱은 상수항, 합은 1차 한계수 이렇게 되는데, 대신에 1차 한계수는 부호가 반대더라 서로. 요게 주의할 점이지, 그지? 그죠? 자, 요거를 잘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 문제는 뒤쪽에 나중에 질문이 들어오면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네 번째. 자, 책에는 크게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앞쪽에 인수분해할 때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그러면 이건 2차 방정식에서 어떤 말로 바뀌느냐, 중근을 가질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왜 그러냐, 선생님이 인수분해할 때도 어떤 다항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그죠? 자, 우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라고 하면, 물론 자, 이거는 방정식이고요. 방정식 그 적자 이렇게 됐다고 치면, 그러면 자, 우변에 0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지? 0이 없다고 생각하면 2차식이, 그죠?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라고 인수분해 된다 라는 얘기는, 그죠? 얘들이 어차피 항등식이니 똑같이 0이 된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지, 그지? 그죠? 그럼 이때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완전제곱식이 된다, 요거랑 어차피 같은 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지? 그럼 이때 검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인수분해에서 배운 거는 이거지. 1차 한계수를, 그지? 2로 나눈 뒤에, 물론 개수가 1일 때 기준입니다. 요거 말고 개수가 1일 때 기준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요렇게 놓자, 그지? 그럼 2분의 a를 제곱해서 b가 나오면 되죠, 그죠? 그지? 그러면 요거는 2차 반응식에 넣으면 뭘로 바뀌느냐, 다 알죠? 판별식 d로 표현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판별식 d라는 건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식을 얘기합니다. 좀 올라가서 근호 안에 있는 요 식이 근이 있냐 없냐, 즉 요 상태에서 이 다음에 제곱근을 구할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죠. 구할 수 있으면 제곱근을 구할 수 있으면 근이 있는 거고, 구할 수 없으면 근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0인 경우에는 중근, 그래서 요게 0이면, 그죠, 중근이고, 양수면 제곱근 구할 수 있고, 그지? 음수면 제곱근 구할 수 없고, 즉 요게 판별식이 된다. 그래서 판별식 D는 P의 제곱 마이너스 4H인데, 이때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근, 물론 고등과정 배웠으니까 두 실근, 실자를 넣어도 되죠. 0이면 중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음수면 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실근이 없다라고 하지, 고등과정 다 배웠으니까
중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고등 과정 기준으로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흙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흙은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판별식을 그대로 어떻게 인수분해에서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에다가 갖다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지만 개수가 짝수일 때는 식이 더 간단하지. 걔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보다 4분의 d라고 쓰면 돼요. 4로 나눠진 형태라서. 그래서 b' 제곱 빼기 ac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문제 피드백 꼭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